자 말씀해 보세요. 몇 살이세요 일단? 그거를 알아야지. 나이 많아요. 중년. 네? 중년이라고요? 중년 동안 직업을 너무 많이 바꿨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봤고 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는 힘들게 얻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네, 힘들게 얻어야죠. 네.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의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변호사고요. 변호사라고요? 예. 네, 직장에 다니는 게 나한테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좀 자율성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로스쿨 들어가서 어렵게 변호사 시험에 붙었는데 당연히 어렵게 붙었겠죠. 이걸 너무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못하겠다. 내가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가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로펌에 들어갔는데 그 현실을 보니까 로펌이 나에게 적성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업도 했죠. 개업을 새로 혼자 하시고 또 장사도 잘 되고 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하시나요? 지금은 민사랑 형사가 약간 더 많은 정도? 인간의 보지 않아도 되는 나쁜 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뭐 대형 로펌 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한 4,500 정도 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개업을 하셨으니까 모든 수입료를 다 가져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유시간도 아무래도 더 많고 네. 제가 가장 바라던 게 자율적인 거니까 네. 문제는 돈은 사실 네. 뭐 로펌 변호사로 일할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사실 첫 해부터 세전 700 정도 받았고 제가 가져오는 건 50대 50이었고 상당히 조건은 좋았는데 네. 자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로펌에 드니까 있을 때 그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개업을 했는데 네. 개업 나름의 고민들이나 처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만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영업을 해야 되고 그쵸. 그게 사실 변호사라는 게 착한 사람만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변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굉장히 좀 고된 게 수입료를 받은 이상 어떤 고민도 남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정신과 병원에 우울증 때문에 가도 네.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상담사라고 치면은 니나 씨라는 내담자를 대할 때 굉장히 좀 뭔가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야지 캐치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하든 아니면 상담으로서 처리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랑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이 언제나 드는 게 다들 뭐 골프를 쳐야 된다. 너는 왜 차를 그렇게 조그마한 걸 타고 다니냐. 너도 명품을 들어야 되고 너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너도 뭐 비싸게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너랑 같이 지내는 잘 노는 친구들이 너한테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냐. 좀 더 사회적으로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런 편이고 사실 허세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연예 아이돌을 하면서 그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너를 보는 사람들을 너의 껍데기를 먼저 보지 네가 어떤 사람이고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싫어서 때려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지금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때려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느 일을 했을 때 나에게 경제적 자유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확실히 내가 다른 원하는 일이 그림이라는 게 제가 확실히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으시고 그런 게 충족이 되신다면은 저도 때려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갑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요, 가난했던 분들은 한 번에 막 자기 씀씀이를 늘리기가 힘든데 이게 천천히 이제 일단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 씀씀이가 적어질 수가 없어요. 줄이기가 힘들어. 맞아요. 내가 만약 주의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의 씀씀이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저는 때려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확실히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한 동물이 아니고 항상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확실히 다른 어떠한 뭐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다른 상승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산속에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하고는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걱정이 되는 게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다고 해도 그 마음이 또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살짝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관점을 다르게 가져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먹고 살고 이제 주위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왔다고 치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꺼려지는 점, 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제가 마트 캐셔도 해봤고 영어 카피라이터도 해봤고 네. 단편 영화도 찍어봤고 네. 진짜 무역회사도 다녀보고 네. 출판사도 다녀보고 진짜 여러 가지 직업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게 내가 책임감이 없고 내가 모자라서 이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게 괴로워요. 내가 너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진 않은가? 근데 사실 저도 한 직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직업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한 기간을 누군가 인정해주진 않더라고요. 저 때려치면서 책임감 없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야, 리더인데 저래도 되냐, 되게 책임감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경험이란 거는 저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이 신경을 저에게 쓰는 거는 80% 정도는 악의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당장에 관점을 바꾸라고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게 들으신다면 그거는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거든요. 상담소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네, 병원에 갔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번만큼은 때려치우지 않게 도와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1월 중순쯤에 가기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의 목표는 그거래요. 제가 변호사를 때려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면은 제가 다른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니시는 곳이 그냥 정신과 병원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다른 곳이 있어요. 상담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처방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들도 일이 밀려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그냥 대충 듣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 상담소에 가면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런 제약이 걸려 있어요. 돈을 받는 이상 내가 했던 상담을 다른 분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을 받아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보통 상담소가 더 잘 해줘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저도 좀 박학다식해 보이고 좋은데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도움이 되셨다니까 즐겁네요. 내가 왜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오염수 방류를 왜 할까? 이게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의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니나님은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 봐오셨던 분이에요. 채팅만 잘 안 치시는 거지 제가 때려칠 때부터 거의 그때부터 보셨던 분이에요. 소규모의 장점이죠. 저는 좀 기타 등등한 거를 좀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에 들어간 민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다른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우울증이랑 불안장애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시작하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완전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어 있지.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욕도 잘 못하고 욕을 잘하는 게 이상한 거야. 뭐 어쨌든 뭐 계속 말해봐. 좀 되게 사람이 훈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근데 제가 피해를 받아도 딱히 뭔가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얘 병신이네 하고 애들이 완전 괴롭혀?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지금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갔잖아. 또 한 번 물갈이가 됐을 거 아니야. 네, 물갈이 됐는데 최근에 이게 불안장애가 좀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잘 못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너는 학교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사실. 한번 애들 쓱 보니까 다 괜찮아 보여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중간에 조퇴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원래 좀 사춘기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가 10대 중반이에요. 왜냐면은 그때가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가장 극명하게 올라오는 시기거든.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괴롭힘을 만약에 네가 당했다 좀 밖에 나가기가 조금 막 이상하고 막 집에만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내가 조금 추천하는 거는 운동 헬스를 일단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내 몸이 커지면서 자존감도 같이 커져. 실제로 네 마음이 커져 같이. 아무리 뻥근육이라도 너의 외형이 멋있어지면서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야. 성취감 같은 것도 뭐 작게나마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천하는 거는 운동을 추천을 먼저 해볼게. 그리고 내가 정신과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들 되게 바쁘셔. 뭐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대충 듣고 그냥 이거 드세요 하고 처방해 주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심리 상담소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까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이걸 고쳐나가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 너의 성품상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운동이 맞지 않아. 현재 그냥 헬스를 해. 조용히 너 혼자 그냥 운동할 수 있어.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해봐. 언제 롤한번 같이 합시다. 나 부른지야 꺼져. 일어나서 이불자리 정리하기 정도 그런 거는 진짜 책들에서 나오는 거잖아. 비유야.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해서 되면은 좋지만 뭔가 한 가지를 정해놓고 해라라는 거지. 비유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